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녹화를 하네요. 네, 좀 버벅이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네, 아시다시피 제 유튜브가 보기 편한, 특히 편한 유튜브는 아니시라는 거 잘 아실 거고, 네, 그래서 좀 포맷을 바꿔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카톡 사태도 있었고 카카오가 바뀌니까 이걸 왜 바꾸냐고 더 불편해졌다고. 네이버 종토방도 마찬가지죠. 네이버 종토방 몇십 년 동안 아재들 익숙해진 종토방인데 깔끔하게 바꿨더니 또 불편하더라고 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이제 일정 포맷에 길들여졌던 유튜브가 오히려 AI나 아니면 편집 자막 입히면서 가독성도 좋아지고 특히 편해져도 이상하게 이제 예전만큼 손이 안 가는 케이스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계속 이런 불편한 포맷으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거북하시거나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개선의 정이 거의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네, 그냥 이 양반은 그냥 예전처럼 하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조정이 조금 나왔고요. 네, 조금은 아니고 2주 동안 제법 긴 조정이 나왔죠. 네, 아마도 여기에서는 이제 매수 들어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쉬는 동안에도 아마 여기에서는 매도를 치신 분이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이건 제가 작년에 시즌 종료를 선언하고 나서부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남은 구간을 대응하실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일단은 반등의 기준점으로 봐야 되는 게 20주 이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지난 3년 동안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누가 뭐래도 이 60주 이평이죠. 네. EMA입니다. 네. 이게 이른바 이제 상승장의 유지 조건 중에 하나였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 사이클에서도 지난 사이클이라면 최소 미국의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 차트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는 또 이제 강력한 저항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가 이제 또 저항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단기 수익 자리를 노리신다면 95K 구간이 맞을 것 같고요. 실은 95K 구간보다도 여기 보면 이제 철벽이 하나 존재하죠. 여기 자리는 약간 철벽인 것 같습니다. 철벽인 것 같고요. 대략 106에서 107K 구간이죠. 일단 저는 이제 지금의 이제 이 하락 추세가 멈추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기를 뚫어내고 정고점을 뚫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라인이 여기니까 여기 라인을 뚫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단에서 이제 중요한 라인은 이제 여기죠. 여기가 실은 중요한 라인인데 지금 한번 뚫린 상태고요. 하단에서 중요한 라인은 실은 여기였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주봉 마감까지 이거 말아 올릴 수 있을지. 근데 설사 말아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보나마나 이제 저항이 심하게 나올 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야지 이런 자리까지 볼 수 있는.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차트 구조가 하방은 열려 있고 상방은 좀 꽉꽉 막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실상 시즌 종료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전반기 내에는 뚫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제가 시즌 종료 선언을 한 게 여기에요. 여기 영상으로.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부터 공개 영상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죠. 새벽에 다들 주무시고 계실 때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한 것 같긴 한데 저는 10월 10일 그 급락 사태가 나오기 전부터 일단 알트는 다 팟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최소 알트는 그때 알트가 말도 못하게 떨어졌잖아요. 전부 다 구제가 어느 정도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주 이평이 깨지면서 이제 시즌 종료를 선언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몇 가지 근거들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때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매수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20주 EMA가 지켜진다라는 가정하에 하반기에 만약에 바나나 존이 나오면 여기를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번에 여기가 지켜지게 되면 지난 2년과는 다르게 60주 EMA의 지지를 못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드렸고, 만약에 60주 EMA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건 시즌 종료다. 실제 여기에서 이제 60주 EMA가 별다른 지지 역할도 못하고 바로 그냥 훅 빠져버리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60주 EMA는 이제 저항 라인이 돼버린 거죠. 즉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4년 주기가 깨졌느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느니,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4년 주기는 지금 정확히 지켜지고 있고, 그나마 저는 이 4년 주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빠르게 야 이건 시즌 종료다라는 판단을 낼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근거는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꽤나 근거는 많이 있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사실상 이것도 제 알파 전략이었는데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누가 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실은 이제 제 알파 전략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에서 여기 깨져버리더라고요. 네. 그때가 10월 13일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시즌 종료의 기준이었거든요. 네. 이거 깨지는 거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저항 확인하는 거 보고 아 이건 시즌 종료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요게 지금 상당히 네. 원래 쓰임이 많은 차트 분석이었는데 이미 이제 상당 부분 저는 이제 오염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실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여기 구간에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난 시즌 최저점과 네. 그나마 최고점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네. MSTR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건 상당히 조금 선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네,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기가 깨지면서 야 이건 시즌 종료다 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고요. 네. 여기에서 비트코인보다도 즉 루나빔 사태 터지기 전에 어느 정도 시즌이 종료되면 알려줬던 여기에서만 탈출했어도 큰 피해 없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게 지난 9월 말 10월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원화 기준 1억 7천 부근에서 네, 시즌 종료 사인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1억 7천이에요. 네. 제 자랑 같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2천만 원에서 이제 새롭게 상승 사이클이 시작한다라는 관점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 계속 매수 동료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1억 7천에서 네, 고점 1억 7천 900만 원 정도죠. 네. 최저점이 2천만 원 좀 위고 원화 기준으로 네. 이때 환율이 높아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1억 2천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네. 아직 조금 남았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이건 좀 승부를 거셔도 됩니다. 네. 382하고 618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 좀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한 자리예요. 네. 충분히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한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기준 대략 130달러 부근. 네. 어제 근데 139달러까지 내려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충분히 승부를 걸어갈 만한 자리입니다. 네. 즉 MSTR이 아니라 MSTY나 MSTU를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예요. 딱 여기거든요. 네. 130달러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여기입니다. 네. 딱 여기예요. 네. 이건 과거 비트코인 사례로 보더라도 365주 EMA가 네. 지난 시즌 비트코인 저점의 이평 라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 되돌림의 0.38이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하락 ABCD 파동의 1.618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의 매물대이면서 여기에서 쌓아놓은 매물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제가 시즌 종료 내릴 때 이것도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 MNAV라고 네. 굳이 또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이게 이미 과거 사이클 저점 기준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때 최저점이 여기였고 네. 루나빔 사태 터졌을 때가 대략 여기쯤이었으니까 네. 충분히 지금 내려온 상태고요. 네. 물론 이제 이 MNAV 지표는 지금은 조금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주로 비트코인 매입 자금을 우선주, 네, 우선주 있잖아요. 그 이자 얼마씩 고정으로 주는 그 우선주를 발행해서 매입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제 과거와 똑같은 상황에서 뭐 봐야 될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과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여기 구간에서 형성됐던 네, 모양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와는 다르게 네. 아마도 저는 이제 높은 확률로 이런 쌍바닥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 10월 초에 남들보다 빠르게 시즌 종료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기준으로 20주 EMA가 마지막 강세 사이클이 나오는 구간에서 20주 EMA가 깨졌다. 지난 2년 동안 강력한 바닥 지지라인이었던 60주 EMA가 이번엔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근거. 네. 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그 다음에 비트코인 대 금 차트가 과거 사이클 강세 구간의 마지노선에서 깨졌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은 온체인 관련해서 부분인데, 온체인도 이제 혹자는 그렇죠. 네. 이거 온체인상 그럴 겁니다. 네. 이거 작년에 이거 아닌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온체인상 강세 구간이 나오지 않았다. 네.
근데 그 부분도 조금 기준을 달리해서 보면 이미 강세 구간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는 조금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디 있지? 그래서 요것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요것도 아니고 어디 있었지? 여기 있네요. 네. 요거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요건데 이게 조금 크게 해서 봐야 되는데 크게 해서 볼 수가 있나? 이걸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순 높낮이가 아니라 구간별 평균을 내봤습니다. 제가 이때 네. 단순 그 높낮이가 아니라 이른바 반감기 사이클을 나타내는 이제 핵심 뭐 4대 지표가 있어요. 네. MVRV, NUPR, SOPR, FL 멀티플. 네. 근데 각 구간별 평균을 내보니까 이건 과거 상승장의 고점만큼 피크 구간이 나왔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이제 수치, 높낮이가 아니라 구간별 평균을 내보니까.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 큰 오차가 없더라고요. 큰 오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온체인으로 보더라도 과거 수준만큼의 상승 사이클이 나왔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얘기를 조금 해놨는데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종료 시그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재산 풀숏. 네. 저는 이제 숏엣징을 이때 좀 쳐놨어요. 네. 눈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 믿고 그냥 전재산 그래 풀숏 갈기자. 근데 뭐 역으로 생각하면 이때 전재산 풀숏 갈기신 분들은 뭐 지금 꽤나 부자가 됐겠죠. 현물 숏엣징 정도만 하셔라. 네. 요 얘기를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이른바 시즌 종류의 근거를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요걸 조금 이제 활용하게 되면 저점 구간도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있고요. 네. 그래서 단순한 이제 절대 수치가 아니라 구간별 평균으로 조금 보시게 되면 새로운 부분들이 보이더라 라는 말씀 조금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네. 다시 이제 비트코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지금 상황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히스토리 차트로 다시 볼게요. 네. 어쨌든 뭐 매매는 되게 지금 쉬운 상황입니다. 네. 매매는 되게 지금 명확하고 쉬운 상황이에요. 네.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가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지지를 받았고 당연히 다음 저항 레벨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뚫리기 전에는 그냥 시즌 종료 구간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뭐 아래에서 이제 지금 200주 EMA거든요. 얘가 지금 이제 올라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얘가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얘가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너무 쉬워요. 뭐 자꾸 막 어렵게 파동 세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분간 비트코인 그냥 여기에서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략은 간단하죠. 여기에서 물량 싣고 여기에서 물량 덜어내는 겁니다. 전부 다 덜어내면 안 되고 여기 아래 평단은 남겨야겠죠. 뭐 알트코인 처음 물려있는 알트코인 팔 하나 잘라내고 근데 또 여기가 만약 깨져버린다. 이 8만 달러, 8만 1000달러가 주봉 종가로 깨져버린다. 그럼 이제 어디에서 이제 머물게 될까요? 그럼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어느 정도 장담할 수 있어요. 여기 구간을 또 몇 달간 또 횡보할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을 지켜내면서 차트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주봉 기준 이 60주 EMA는 지켜내야겠죠. 그리고 뭐 현금 여유가 없고 물려있는 알트들의 마지막 지금 뭐 손절 자리를 찾고 있는다 그러면 여기가 될 거고 설사 근데 여기가 뚫리더라도 여기를 돌파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자리는 정말 뚫기 좀 힘든 자리가 돼버렸다. 그래서 좀 첩첩산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기 내에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가장 현실적인 움직임은 전반기 내내 이직거리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여기만 안 깨졌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고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 셋업을 대략 뭐 이 정도로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받아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기가 깨졌을 때 다음 매수는 어디에서 할 거냐 이거죠. 그럼 대략 어디 평단은 장기 보유 물량으로 가져가야 되고 어디 평단은 그냥
뭐 스윙이나 단타로 가야겠구나 정도는 판단이 드실 거라고 믿고요. 네. 만약에 이 구간이 10개월 이상 지속되게 되면 4년 주기는 또 그대로 지켜지는 거죠. 만약에 이 구간이 올해 9월이나 10월까지 만약에 이 구간이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건 4년 주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대신 상하폭, 조정폭 자체가 과거 수준만큼은 이제 진동폭이 크지 않는 4년 주기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 비비다가 뭐 대략 뭐 여기쯤에서 200주 EMA 찍고 이렇게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건 4년 주기가 지켜지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11개월이니까 11개월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4년 주기가 지켜지는 겁니다. 네. 근데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과거와 같은 가격 변동성이 이제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상방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이고 하방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이는 뭐 어찌 보면 이제 진정한 안전자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영상에서 남은 1년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려주는 그냥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여기다. 여기서 이평선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여기가 이제 365주 EMA거든요. 네. 마지막 365주 EMA 깨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여기가 365주 EMA였다고. 여기가 딱 365주 EMA였고 마지막 365주 EMA를 스탑헌팅으로 조진 다음에 반등이 나온 거였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리퀴디티 수입 구간이 여기 하나 있고 리퀴디티 수입 구간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박스권의 피보나치 0.5레벨이 강력한 저항 레벨이었고요. 여기가 피보나치 0.5레벨이거든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매직 구간이었죠. 네. 여기가 매직 구간이고 여기가 이제 추세 분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히 정리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자리는 여기 자리하고 같은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구간하고 같은 구간이구나. 지금 이 구간은 여기 구간하고 같은 구간이고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4년 주기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4년 주기 사이클이 파괴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올해 이내에 종고점이 돌파가 돼야 되죠. 뭐 전반기가 됐든 어쨌든 올해가 지나기 전에 종고점이 돌파가 되게 되면 그리고 올해 마지막 1년봉이 지난 1년봉의 고점 구간을 돌파하고 마감하게 되면 이제 이건 이제 4년 주기 사이클이 깨진 거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4년 주기 사이클이 깨진 거죠.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4년 주기 사이클은 만약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다. 4년 주기 사이클이 그대로 지켜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 구간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요. 여기 구간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 영상을 공개 영상으로 풀어야 되나?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를 계속 횡보하겠구나. 근데 이평선들이 이제 위아래에서 좁혀져 오고 있으니까 얘는 여기에서 아마 평행선을 달릴 것 같고 20주하고 60주 이하면 이렇게 좁혀지겠죠. 당연히 위에서 압박하고 올라오고 얘도 이제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결국에 이게 뭐가 될까요? 일종 이제 수렴이 만들어지겠죠. 보나마나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수렴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수렴이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죠. 위로 터지면 최소 여기 구간까지의 반등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최소 레벨입니다. 뭐 몇 가지 호재가 추가가 되면 여기를 뚫고 가게 되면 이제 4년 주기 사이클은 깨지게 되겠죠. 만약 올해 내 종가 기준 신고점을 작성하게 되면. 근데 이게 만약에 아래로 빠진다 그러면 저점이 어쩌면 200주 EMA가 아니라 또 365주 EMA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 이제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 구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365주 EMA에서 매수하던 순간이 아마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제일 많이 늘어난 순간일 겁니다. 그래서 직전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죠. 여기에서 이 60주 EMA에서 반등하고 20주 EMA에서 저항받고 120주 EMA에서 지지받고 여기 이제 약간 함정 구간이 있죠. 200주 EMA에서 지지받고 저항은 이제 120주 EMA, 365주 EMA에서 지지받고 저항은 200주 EMA. 여기를 깨고 마지막으로 결국 박스권을 돌파하는 건 이 200주 EMA가 돌파되고 나서 여기가 돌파되고 나서 사실상 이제 추세가 시작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두시면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고요. 근데 구조가 조금 너무나도 명확해요. 토탈 차트를 보더라도 역시나 지난 11월에 찍지 못했던
이 120주 EMA를 찍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당일 저항은 20주 EMA와 60주 EMA가 되겠죠. 네. 토탈 차트 기준으로 여기를 당분간은 횡보하겠구나. 여기가 뚫리게 되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토탈 차트도 역시나 여기가 통곡의 벽이거든요. 네. 여기가 정말 통곡의 벽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자리는 어디 자리냐면 여기 자리하고 같은 자리예요. 여기 자리 있죠. 지금 여기 자리. 여기 뚫는데 지금 2022년 5월이고 여기 뚫러내 2023년 10월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어내는데 1년하고도 거의 5개월 넘는 기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봅시다. 기간으로 보게 되면 504일이 걸렸어요. 그러면 거의 1년하고도 거의 7개월, 네, 8개월 수준이죠. 네. 이 정도는 또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106K, 107K 뚫어내는데 이 정도 기간은 각오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럼 이건 뭐 4년 주기 그대로 지켜지는 거죠. 네. 결국 올해 못 뚫는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여기 구간이 제가 보기엔 딱 여기 구간이고 어디 갔냐? 한눈에 보셔도 네. 피보나치 0.5레벨 구간이니까 여기 레벨이거든요. 여기 레벨. 네. 냉랑이죠. 냉랑 쉽게 말씀드리면 네. 중요한 라인이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딱 두 개. 네. 이평선이 아마 여기에 올라올 거니까 네. 이제 매수 받을 자리는 딱 한 자리라고 저는 보면 여기라고 보면 돼요. 네.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당분간은 뭐 계속 반복드린 말씀.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럼 이 안에서 좀 평단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스케일이 조금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다. 네. 한눈에 보셔도 여기에서는 조금 여기 구조가 가장 네. 중요한 라인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네. 일단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차트 구조도 그렇고 이평선 구조도 그렇고 4년 주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단기간 구간에서 봤을 때는 여기 사이를 네, 수렴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설사 여기를 뚫어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통곡의 벽이 하나 또 자리 잡고 있다는 것까지 여기를 뚫어내야지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결국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하나 이제 매집 구간이 되는 거죠. 다음 사이클을 위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과정에서 위아래 이렇게 슬쩍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위아래 슬쩍 이렇게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대략 요 정도 시나리오 세워두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방은 8만 달러, 상방은 9만 5천 달러로 두고 9만 5천 달러가 돌파되게 되면 16,000에서 17,000달러 네, 그 구간을 두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당분간은 코인판 좋은 꼴 못 보겠네. 네, 뭐 그렇게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상승하는 구간 동안 네, 뭐 비트 기껏해야 지금 가격 대비 몇 프로 올라가는 건가요? 25%. 네. 야, 그럼 30%, 20%, 30% 먹자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 뭐 반등 구간 혹은 여기 반등 구간 동안 알트코인이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네. 알트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비트보다도 그냥 비트는 그 이후를 생각하고 즉 뭐 내년 혹은 그 이상을 생각하고 네, 보는 거죠. 네. 정말 최악은 11월까지 딱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중간 선거 패하고 여기까지 그냥 급 나가는 네, 그런 케이스가 정말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좀 상상하기 힘든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11월까지 내내 비리비리 중간 선거 여기가 딱 중간 선거거든요. 근데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패해요. 네, 그러면 암호화폐에 대한 펀더멘탈 다 박살 나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뭐 이런 이제 1대1 레벨까지 떨어지게 되면 바로 그냥 68,000달러까지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진짜 사이클은 그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된다. 네. 그럼 대략 완벽한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그림이 완성이 되죠. 여기에 리퀴디티 수입이 있고 여기에 또 리퀴디티 수입이 존재하고 네. 저점이 11월에 찍혔으니까 그러면 3년 상승 1년 하락 이 사이클이 또 그대로 지켜지는 거죠. 네. 3년 상승 1년 하락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스케일만 작아졌을 뿐 요거하고 그냥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네.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뭐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이 그림은 워낙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고점에서 나오는 리퀴디티 수입 저점에서 나오는 리퀴디티 수입 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네. 그냥 올해를 그냥 막 무지성으로 올해 막 뭐 불장 온다 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저도 좋죠. 저도 좋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그냥 회복의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냥 올해는 회복의 느낌, 네. 그냥 약간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좀 작은 스케일에서는 살짝 이런 느낌 남은 기간을. 네. 근데 또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뭐 비트코인 5만 달러 간다, 4만 달러 간다. 그냥 뭐 과거처럼 똑같이 이렇게 개박살이 날 것이다. 저는 그 관점에도 솔직히 동의하기 힘듭니다. 네. 그냥 간단히 보더라도 이번에는 덜 올랐으니까 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덜 올랐으니까 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덜 올랐으니까 덜 떨어진다. 네. 여기 상대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질 확률은 네. 이렇게 바로 떨어질 확률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떨어지더라도 이건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네. 그때쯤이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니까 네. 고점 뚫지 못하고 네. 그럼 이제 뭐 선택은 이제 각자 몫이죠. 네. 아 올해도 이제 별 재미를 못 보겠네. 그럼 조금 더 큰 미래를 위해서 계속 코인판에 남아 있으실지 아니면 아이 지금이라도 그냥 뭐 좀 손절 아프긴 하지만 다 잘라내고 그냥 나는 국장으로 갈란다. 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미장에 올인할란다. 뭐 이런 선택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걸 몇 번을 그냥 거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제가 이 작도를 지금 이거 작도를 하나도 안 바꿨거든요. 네. 이 작도를 언제 말씀드렸냐면 지난 조기 대선 열렸던 네, 6월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6월에 그 작도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기술적 지표로는 저는 5,675포인트를 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남은 상방이 지금 자리에서 일단 제 기술적 분석으로는 고작 7%예요. 7%. 근데 이 7%를 먹기 위해 뛰어드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내 제가 여기에서 사라고 할 때는 뭐 하다가 그때는 뭐 국장 망한다, 뭐 정치 충돌도 있잖아, 이재명이 나라 먹을 건데 주식이 올라가겠냐, 뭐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밑에 댓글이 별의별 댓글이 좀 달렸거든요. 조롱하는 댓글, 크크크, 과연 뭐 이런 얘기 달렸어요. 제가 여기서 국장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그런 얘기가 달렸다고요. 네, 뭐 이런 댓글, 과연, 크크크, 뭐 이재명이 나라 저도 이제 이재명 싫어하는데, 저도 이재명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대통령 되고 하는 일을 보니까, 아유, 전임자하고 비교하면, 이건 성군 수준이죠, 성군 수준. 어차피 뭐 절대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전임자, 혹은 그 전임자, 네. 전 대통령, 혹은 그 이전 대통령, 비교하면, 네. 일은 잘하잖아요. 네. 조조 느낌이 난다고요. 조조. 네. 조조. 되게 비열하고, 네. 네. 권력욕을 위해서, 네. 수단 방법을, 네. 가리지 않는 인물이죠. 네. 뭐 정통 얘기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능력 있는 인물이잖아요. 밑에 신하들, 모사들, 장군들 쥐잡듯이 잡아가면서 일 시키잖아요. 네. 좀 어긋나면 눈밖에 나서 네. 뼈도 못 추리고. 근데 어쩌면 지금 시대에 맞는 인물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요걸 먹자고 지금 뛰어드는 게 과연 맞는지. 근데 뭐 더 갈 수도 있죠. 네. 뭐 막 10,000포인트 가고 2만 포인트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내내 여기에서는 뭐하고 지금 이거 먹자고 뛰어드는 게, 이 막타 치려고 뛰어드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장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다 지금 암호화폐하고 미장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막 지금 이제 뭐 다 지금 여기에 뛰어들고 있다고요. 네. 과연 이게 맞는지,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지, 네. 여기에서 내내 뭐 하다가, 네. 좀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히, 네. 지난 이제 10월 초에 시즌 고점을 내렸던 근거들, 네. 비트코인 차트에서, 네. 온체인에서, 네. 온체인은 좀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에서,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골드 관계 차트에서, 네. 그래서 온체인, 비트코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다음에 비트코인하고 골드 관계. 네. 바꿔 말하면 저는 이번에 이제 시즌 저점 구간도 그 네 가지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고, 네. 뭐 실은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지난 8만 달러에서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네. 덕분에 조금 이제 멤버십 분들은 좀 케어하는데 시간이 더 지체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뭐 2달 회수한 거에 석 달째 쉬고 있다가 이번 주부터 다시 좀 중요한 구간이 나온 것 같아서 환송을 재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떨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빠르게 급전직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 못했습니다. 8만 달러를 가더라도 한 여름쯤에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등도 없이 그냥, 원래 제가 이제 여기에서 시즌 종료 말씀드리면서 당부드린 건 이렇게 될 것이다, 떨어지고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월에 시즌 종료 선언 내렸는데 11월에 바로 여기를 가버리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한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가버리길래 여기 자리는 이제 다음 시즌 저점에 상당히 중요한 후보군 중에 하나가 되는 자리인데 여기까지 와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차트도 과거 사이클 저점 구간까지, 그 다음에 비트코인 골드 차트도 과거 사이클 저점 구간까지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매수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8만 달러가 깨지지 않고 한 2, 3개월 지속되다가 지금 다시 쌍저점이 나왔죠. 원화 차트 기준으로는 지금 원화가 조금 이제 강세다 보니까 달러 대비 실제 이제 원화 기준 비트코인은 1억 2천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이때는 김부터 좀 심하게 끼고 해가지고 BTS 매수하기는 좀 힘든 구간이었고요. 그래서 요 이제 이평선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어설픈 파동 카운팅 그냥 개나 줘버리세요. 그냥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대응하기도 쉽지 않고 초심자 기준으로 이 어려운 걸 왜 보고 계시냐고요. 그냥 비트는 딱 이평선 기준 매매 전략 세우시면 됩니다. 여기에 피보나치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 특히 그 리퀴디티 수입, 트랩 구조, 그 다음에 평행 채널, 추세선은 기본이고,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솔직히 제일 어설픈 게 이놈들입니다. 이놈들. 있어 보이긴 하지만. 지난 구간에서 저는 그래서 여기 최저점에서 아시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받고 여기에서 거의 다 회복한 다음에 또 여기에서 손절하고 주식시장으로 도망갔다가 365주 EMA 깨질 때 주봉 종가를 잠깐 깨지거든요. 주식시장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코인판 망했구나라는 얘기 들리니까 여기서 다시 복귀했어요. 그리고 이건 시즌 저점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매수했냐면 다 이평선 기준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365주 EMA이고 기존 매물대 자리니까 매수를 했고요. 여기는 좀 오랜 기간 매집했어요. 200주 EMA. 200주 EMA. 개인적으로 여기 매수 못한 게 좀 많이 아쉽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60주 EMA, 60주 EMA. 그리고 여기서 이거 바나나 존 가려면 무조건 20주 EMA는 지켜내야 된다. 근데 20주 EMA가 깨졌네? 그러면 이건 시즌 종료다. 60주 EMA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게 깨졌고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다들 요 그림이 많이 그려지죠. 솔직히 요 그림이 많이 그려지죠. 근데 비트코인 차트만 보실 게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차트하고 비트코인 골드 차트를 조금 보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것이다. 시야가 조금 넓어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설 이후에나 아마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봉이 양봉으로 뜨게 되면 바로 유튜브 활동을 재개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주봉이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음봉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다음 몇 달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 대략적인 전략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더 영상 올릴 거리는 없고요.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누가 보더라도 뭐 이상한 파동 같은 거 보지 마. 하방은 여기구나. 여기서는 일단 매수. 상방은 여기구나. 이평선이 쪼이겠구나. 여기를 뚫게 되면 여기까지는 가겠구나.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 여기까지 봐야겠구나.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어렵나요? 결국 여기에서 시즌 종료가 터졌는데도 그냥 유튜버들한테 선동돼서 강세장 나온다고, 바나나춤 나온다고, 알트장이 안 하는데 무슨 개같은 시즌 종료냐. 제가 지난 사이클에는 알트장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사이클은 알트장이 좀 세게 올 겁니다. 오히려 비트보다도. 그건 좀 기대하셔도 돼요. 역으로. 저번 사이클에 알트장이 개망했다면 이번 사이클은 알트장이 꽤나 괜찮을 겁니다. 특히 업비트 빗썸 위주로 조금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펀더멘탈은 개나 줘버리시고요. 철저하게 업비트 빗썸에서 놀고 있는 저시총 애들, 그냥 국내 주포가 움직이는 애들한테 좀 재밌는 광경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비트 움직임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뭐 이렇게만 움직여도 비썸 알트장은 폭발할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움직여도 비썸 알트장은 폭발할 거니까. 당장 이제 주식장이 닫히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비트하고 비썸 알트장을 조금 보시고, 네. 저번 주에 거의 1조 거래량 찍은 잡코가 하나 나왔었죠. 네. 이번에도 5천억 배에서 1조 정도 찍는 잡코가 나오는지 한번 보실 필요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